자, 반갑습니다. 3, 4차 방정식 풀이 단원의 중단원 학습점검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을 푸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차수가 높아서 방정식이 보통 복잡하므로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준 뒤에 해를 구하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여기에 쓰이는 인수분해 공식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 교과서 30쪽에 있는 지난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무언가의 이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세제곱 두 개 합한 거 인수분해 공식이죠.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여기 부호는 여기 플러스 플러스의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B 그리고 도로 플러스 B제곱. 자, 이게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거는 지난 시험 범위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인수분해 30쪽에 있는 인수분해 공식 5개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5의 세제곱이니까 정확히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자, 그래서 두 개 곱한 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식이 0이 되거나, 그래서 각각이 0 되는 x를 이제 뽑아오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이 0이 되려면은 x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해를 찾았고, 또 5는 이만큼이 0이 되어도 괜찮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보면은 2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가 안 되죠.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방법이 뭐더라? 그렇죠? 근해 공식이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의해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꼭 지금 복습을 해서 이것도 역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근해 공식은 2차 항계수가 A, 1차 항계수가 B, 그리고 상수항이 C일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한 게 근이다 하는 게 근해 공식이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제 X가 2개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최고차 항계수 A가 1, 그리고 B가 마이너스 5, C가 25니까 그대로 근해 공식 적용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면은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5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75는 지난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건데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i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75가 되고, 이때 또 75는 5 곱하기 3에 5제곱 곱하기 3이라서 5가 앞으로 나오고 5 루트 3i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루트 3i가 됩니다. 루트 75로 5 루트 3i로 바꾸는 이것도 지난 시험 범위에 했던 건데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5, 그리고 2분의 5 플러스 5 루트 3i, 그 다음에 2분의 5 마이너스 5 루트 3i 이렇게 총 3개가 나오죠. 다시 한번 예쁘게 적어보면은 해는 마이너스 5, 또는 항상 해를 적을 때는 그냥 컴마 찍으면 안 되고 또는 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는 2분의 5 플러스 5 루트 3i 그리고 2분의 5 마이너스 5 루트 3i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역시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왼쪽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인수분해 하는 방법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험 범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인수분해하는 방법 총정리였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며 묶어내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여러 가지 공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우리 공식은 30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식으로도 안 되고 묶어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 치환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 이런 거는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래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차수가 3차 내지는 4차 등의 차수가 높은 경우에 물론 한 문자에 대해서 묶어낼 것도 보이지 않고 기본적인 공식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치환할 게 없을 때에는 조립제법을 의심을 하더라 하는 게 있었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묶어낼 수도 없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아이가 정확히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두 문자가 있을 경우 두 문자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도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안 될 때 쓰는 최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각자 정리한 순서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여하튼 어떠한 식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느냐 그 판단하는 방법 잘 해두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옆으로 치우고, 어쨌든 이제 이만큼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상황이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조립제법은 이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들을 다 가져와서 일단 적어야 되죠. 그래서 1, 4,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여기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또 뭐였더라? 상수항에, 지금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인데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간단한 것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였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있죠. 이 중에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있는 개수들을 모두 더해서 그 합이 0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는 반드시 뭘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은 조립제법 성공하더라. 그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근데 지금 다 이거 개수가 다 더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해보면 조립제법 하는 법은 다 익혔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제 0 나오면은 조립제법이 잘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너무 식이 기니까 조립제법을 해보면 다 플러스니까 여기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조립제법 마지막에 0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음수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한번 해보면 자 0이 되지 않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뜻이죠. 그 다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마이너스 1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해도 아니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해보면 웬만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시도 안에 웬만하면 됩니다. 실제로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자, 1 해서 성공했다는 말은 이 식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3 해서 성공했다는 말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뜻이고, 이 식은 차례대로 읽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다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해를 구하는 중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0이 되려면은 얘가 0이 되거나, 즉 x가 1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즉 x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도 풀어야 되죠.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자, 근의 공식에 의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직접 근을 구하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짝수 버전 근의 공식을 써도 되는데 뭐 잘 모를까봐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x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2i죠. 그럼 2분의 2i 되니까 그냥 i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근이 하나, 둘,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i 셋,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넷,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연립방정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풀이를 만약에 서술을 해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각 식의 번호를 붙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이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자, 연립 2차 방정식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된 경우랑 2차식과 즉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차식을 어떻게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한 문자에서 정리한 것을 이 두 번째 2차식에다가 y 자리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방법,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거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보통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둘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골라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은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때 이제 주어진 1차식 하나랑 밑에 있는 2차식이랑 연립. 그럼 이제 요거는 방금 우리가 다뤘던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어떻게 첫 번째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말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좌변에 x든 아니면 y든 하나의 문자만 딱 남겨놓은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x를 좌변에 두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는 y를 남겨두거나,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을 두 번째 식인 2차식에 대입을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푼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식을 이제 좌변에 x만 남겨두면은 2y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뭐 3번이라고 한다면 이제 3번식을 2번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항상 그리고 대입할 때는 이거 잘 까먹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대입할 때는 항상 대입하는 위치에 꼭 괄호를 생략하지 말고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의 x자리를 괄호로 이렇게 비워두는 겁니다. 플러스 2y 제곱은 9. 이렇게 두 번째 식을 비워두고 이 안에 원래 x가 있었는데 x 대신에 뭘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을 집어넣겠다. 만약에 괄호를 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겠죠. 충분히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할 때는 항상 괄호를 하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면 딱 봐도 y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y 값이 나오겠죠. 전개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플러스 2y 제곱은 9. 양변에 있는 9를 없애고 동료한끼리 묶어주면 6y 제곱 마이너스 12y는 0. 6y로 묶을 수 있겠죠. y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y 값이 0 또는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에서 늘 주의해야 될 것은 해가 말 그대로 연립이잖아요. 그래서 해가
x값과 y값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해입니다. 하나의 해. 하나만 구해놓으면 이건 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y값과 이제 y값을 구해놨으면은 여기에 대응이 되는 이에 알맞은 x값까지 구해야 해를 구한 겁니다. 여기에는 y와 x를 연결짓는 가장 간단한 관계식을 찾아 올라가면 되겠죠. 쭉 한번 올라가 봅시다. 어디에 있나요? 요 3번식이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3번식에다가 y값에 0을 대입을 하면 x값은 3이 되겠죠. 역시 y값 2를 대입을 하면은 x값이 마이너스 1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를 찾았습니다. 해가 총 몇 개 나옵니까? 이거는 해가 하나, 둘, 해를 2개 찾았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x값, y값 하나가 한 쌍으로 한 개의 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서에 적힌 개념을 좀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80페이지에 왼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보면은 절대값 x에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법 나와 있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 지금 같으면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리고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 이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양수이거나 0이다 그러면은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그냥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보통 3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반대 부호로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 했죠. 그래서 잘 보면은 원래 있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있는 겁니까? 원래 있던 수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x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수능 칠 때까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니까 아주 당연하게 이게 나오도록 자기 걸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부등식을 처리하는 방법, 그 교과서 역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이 뭐 양수 a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더라? 자, 이거의 뜻은 x가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다란 뜻이죠. 그래서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면 원점이 있고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을 때 x의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 a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x는 지금 그림처럼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어야 되므로 x의 위치는 여기에 해당하더라. x가 여기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더라.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겠죠. 그 다음에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a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80페이지에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부터 문제 풀 때에는 그냥 작다 되어 있으면은 그 a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다 이렇게 수직선 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a가 1보다 작다 하면은 자동으로 바로 x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바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어떤 양수보다 크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처리하더라? 거리인데 크다라고 하면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크다. 즉 위치가 a보다 멀어야겠죠. 그래서 x는 여기 속한 이제 x들이 되겠죠.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어떻거나 작거나 또는 a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의 절대값이 뭐 2보다 크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직선 그림 없이도 크니까 양쪽으로 벌어져 있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식을 처리하도록 연습을 무수히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푸시오. 일단 절대값이 나오면은 앞으로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수능 치는 그날까지
문제에 절대값이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절대값 기호를 없애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3학년 수능 문제 여러 개를 그냥 구경시키듯이 보여줬었죠. 모두 다 예외 없이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면 절대값 기호를 일단 없애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없애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이걸 이용할 겁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이용할 겁니다. 자, 요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시다. 일단 이제 x-3을 하나의 덩어리로 봅시다. 그럼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더라? 이 하트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원점으로부터 하트가 떨어진 거리가 5보다 크려면 여기 -5와 5 위치보다 더 먼 곳에 하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트의 위치는 -5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근데 지금 하트 안에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x-3이죠. 따라서 x-3은 -5보다 작다 또는 x-3은 5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양변에 그냥 한꺼번에 양변에 3을 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x, 우변은 3을 더하면은 -2가 되고 양변에 뭘 더한 데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죠. 또는 이제 x는 5 더하기 3, 8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트 이런 걸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 문제이고 2차 부등식은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단계 그 2차 식을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또는 뭐 표준형으로 고치든 아니면 판별식을 쓰든 이 셋 중에 하나는 처리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는 보통은 잘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실은 인수분해든 판별식이든 이거 왜 했더라? 그쵸? 이 식의 그래프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더라.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골라라. 이 3단계를 항상 기억하라고 했고 이거를 빠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하면 x-5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2단계 요만큼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지금 이만큼이 0이 되는 x값이 5랑 마이너스 두 개가 있으니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그래서 2단계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x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x 범위 구할 때는 항상 이 식의 여기 이제 부등호 방향을 보라고 했었죠.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어디에?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골라보니까 이 부분입니까? 경계값은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을 골라서 이 빗금 친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게 x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1단계 인수분해, 2단계 그래프, 3단계 그 그래프를 보고 그에 해당하는 x범위 골라내는 것까지 이 3단계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무수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고 이 그래프는 꼭 이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그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2차 부등식 풀 때 꼭 그래프를 통해서 이 이제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거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식만 숫자만 다를 뿐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제 1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2번은 이제 실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풀어야 되는지 그 속도로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2x-1 곱하기 x-4로 인수분해 되죠. 이만큼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두 점에서 2분의 1과 그리고 4, 컴마형에서 만나겠고 그래프가 이제 x축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아래에 있거나 또는 x축과 만나는 점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 범위를 골라내니까 이게 빨간색 빗금 진 부분이죠. 따라서 x의 범위는 2분의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다른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x값은 2분의 1과 4 사이여야겠죠. 경계값 포함해서. 따라서 빨간색 빗금 친 부분을 식으로 표현을 하면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연립부등식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도 풀이 방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78페이지에 이제 일단 연립부등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연립부등식이란 두 개의 부등식을 이렇게 중괄호로 연립해 놓은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죠. 근데 이제 연립 방정식과 달리 두 식을 뭐 연립하거나 대입하거나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1번식은 1번식대로 풀어서 해를 구하고 수직선에 표시해주고 2번식은 2번식대로 풀어가지고 x의 범위를 수직선 상에 표시해주고 그 공통 범위만 골라내면 이제 그게 부등식의 풀이죠. 그래서 1번식 따로 2번식 따로 끝까지 풀고 1번식의 해 그리고 2번식의 해를 공통 범위만 골라내는 게 연립부등식 풀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립부등식, 뭐 방정식 이런 문제를 풀어서 본인이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더라. 자, 1번 문제 보면 1번을 풀겠습니다. 자, x 플러스 6은 4보다 크다. 양변에서 6을 빼면 x는 4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비교적 간단하게 풀리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면 2번도 뭐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좌변에 x만 남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누면은 약분되고 x만 남고 약분되고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마이너스로 곱하거나 마이너스로 나누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항상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것 꼭 주의해 주시고 그럼 이제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2번식의 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식, 2번식의 답에 이제 공통 범위만 골라내면 되죠. 일단 처음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녹색으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녹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서술형 본인이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뭐 한 가지 색깔로 하면은 빗금을 같은 방향으로 치면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빗금 방향을 요 파란색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줘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골라내는 거는 파란색과 녹색이 교차로 지나간 공통 범위만 골라내면 되는데
지금 잘 보니까 없죠. 이럴 때 여기 애매한 부분, 이런 마이너스 2인 이 애매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자, 이 애매한 부분 x 이꼴 2는 녹색은 색칠해져 있는데 파란색은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범위에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통 범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해는 어떻다?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능숙해지면 당연히 이 수직선 그림을 안 그려도 여기서 바로 공통 범위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근데 그게 잘 안 보일 때는 그림을 그려서라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1번과 비슷하니까 그냥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풀이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3차 방정식 풀이입니다. 3차 방정식 풀이이고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개수가 실수인, 자, 여기 좀 적고 시작할게요. 자, 개수가 실수인 어떠한 방정식, 물론 이제 다항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기에서 a 플러스 bi라는 허수가 근이다. 이때 ab는 당연히 실수여야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1 플러스 i가 근이다. 뭐 a 플러스 bi가 근이다 할 때 이때 b는 0이 아닌 이게 허수가 되도록 해야겠죠. 허근. 그러면 바로 그 근의 켤레인 a-bi 또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험 범위 때 이제 이유를 식을 통해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결과만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문제를 보면 일단 개수가 실수인지 체크하시고 개수가 실수 맞죠? A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i가 근이면은 무엇도 근이다. 1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개수가 실수인지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개수를 엉뚱하게 실수가 아닌 경우로 주고 한 근이 뭐다 해가지고 얘도 근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이러한 성립한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벌써 3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았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도 알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바로 알기가 힘들면은 그냥 문자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은 일단 1-i를 근으로 갖고 있고 다른 근은 잘 모르겠는데 k라고 두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허근이고 3차 방정식은 항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었고 두 개가 허근이라도 나머지 하나는 실근이다. 이거 지난 시험 범위 때 했었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적어보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b 이 앞에 이제 1도 있습니다. 자, 요러한 식입니다. 왜 선생님이 개수만 녹색으로 표현했냐면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이 개수를 이용해서 조금 쉽게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안 다뤘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꼭 필기를 해두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입니다. 자, 2차 방정식에도 근과 개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3차 방정식 역시 그것과 비슷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에 자,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은 3개의 근을 갖는다.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세 근의 합을 개수를 통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것.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것. 2개씩 짝지어서 곱한 것을 다 더한 이 녀석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씩 짝지어서 곱한 것. 근데 3개씩 짝지어서 곱하면 결국 세 근의 곱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수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근의 합은 우리 2차 방정식에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였죠. 3차 방정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분모가 A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a분의 c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변합니다. 하고 분자는 b 차례대로 c 그 다음에 d가 된다. 이렇게 외울 수는 있습니다. 외우기는 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자, 두근의 합이나 뭐 두 개씩 곱한 거나 아니면 세 근의 곱이나 다 분모는 최고차항 계수입니다.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분자는 b, c, d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증명할 테니까 까만색으로 증명하는 부분 별로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 증명은 간단합니다. ax 근데 증명을 알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모의고사 때는 이 증명의 아이디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일단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를 할 건데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우리 인수 정리에 의해서 x-알파라는 그 인수를 가지죠. 마찬가지로 x-베타, x-감마라는 인수를 가집니다. 하고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요 앞에 최고차항 역시 a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부분을 전개를 하면 a. 자, 전개할 때는 이제 하나, 둘, 셋씩에서 각각 문자를 아무거나 하나씩 가져와서 곱한 것들이 항이 됩니다. 예, x만 다 가져오면은 이거는 이제 ax 세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x를 두 개만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감마가 돼야 되죠. 그럼 이 세 개를 곱하면은 항이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x제곱도 만들어질 수 있고 마이너스 알파 x제곱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묶어내면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더한 거에 마이너스의 x제곱 되겠죠. 좀 수준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에서만 x를 들고 오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항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세 개를 곱하면은 베타, 감마, x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x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알파, 감마, x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묶어내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x가 만들어지겠고 마지막으로 세식에서 모두 상수항만 가져와서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미안한데 이제 A로 전체를 이렇게 묶어내야지 식이 성립하네요. 네.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전개하면은 식을 쭉 적을 수 있겠죠. 굳이 적진 않겠습니다. 하고 이 양변을 개수 비교하면 이 결과가 얻어집니다. 궁금한 학생은 여기서 개수 비교를 하면 정말 이 성질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유도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했거든요. 일단 문제 풀 때는 결과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까만색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고 모의고사 풀 때에도 또 이제 수능 문제에도 이게 아주 가끔은 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꼭 알아두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시고 자 왼쪽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1, A, 0, B죠. 그 다음에 근은 자 일단 개수가 1, A, 0, B고 근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K.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준비물이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근의 합은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니까 2 플러스 K 되겠죠. 근데 방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였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근의 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건너뛰고 세근의 곱은 하나, 둘, 세 개를 곱하면은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K니까 2K가 되죠. 그런데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b.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k는 마이너스 b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해서 합한 거, 즉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랑 k 플러스 1 마이너스 i랑 k 곱한 거 정리하면은 2 플러스 2k 되나요?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0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잘 연립하면은 일단 여기서 k 값을 먼저 알 수가 있고, 여기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a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b가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풀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몰랐다 하면은 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니까 여기에 x 자리에 1 플러스 i를 대입을 하면은 식이 성립하죠.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이, 자, 잠시만요. 1 플러스 i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주어진 식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변은 0이죠. 그러면 이만큼이 0이다, 이만큼이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역시 a 값과 b 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풀이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든 이제 스스로 풀 수 있으면 관계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6번까지 풀이를 했고, 이 다음 7번부터는 그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